정확히 위치가 어디인진 말하지 않을게. 그걸 알게 되면 분명 우리 같은 멍청이가 생길지 모르니까. 2012년에 처음 그 집을 발견했을 땐 전혀 무섭지 않았어. 오히려 되게 호기심을 자극했지. 왜 그랬는지는 기억 안 나지만 나는 그냥 멍하니 영국 시골 마을 지도를 훑고 있었어.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특징도 없는 그냥 시골이었어. 그러다 난 어떤 단독주택 뒤편에 정원을 보고 마우스를 멈췄어. 그 주택의 주변은 넓은 농지로 둘러싸여 있었고 정원은 길게 뻗은 T자 모양의 그림자가 잔디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 그냥 딱 보기에 무지막지하게 큰 허수아비가 있는 것 같았지. 보통 위성사진은 태양이 정점에 있을 때 찍는 거라 그림자가 거의 없거든? 그래서 사람이 걷고 있어도 그림자가 길게 보이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게 팔을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일 리는 없다는 거지. 그런데 뭔가 딱 허수아비라 생각하기엔 마음이 찝찝했어. 그치만 그땐 나도 어렸고 그 나이엔 관심도 막 훅훅 바뀌잖아. 그래서 그 일을 곧 잊고 살았어. 그렇게 몇 년이 흘러 2016년 친구랑 인터넷에 이상한 미스터리들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문득 그 집이 떠올랐어. 그래서 친구한테 구글 맵으로 그 집을 보여줬지. 그런데 그때 보게 된 건 처음보다 더 이상한 장면이었어. T자 그림자가 2개로 늘어나 있었어. 처음 그림자는 그대로였고 새로 생긴 그림자는 키가 반쯤 되는 것 같았지. 그걸 보고 친구 올리버는 말했어. 정말 이상한 그림자네. 여기 농장도 아닌 그냥 주택인데 왜 허수아비가 필요하지? 그 뒤에 내가 뭐라고 대답했나는 기억이 안 나. 그때 술에 꽤 취해 있어서 대화도 딴 데로 샜거든. 그리고 2019년 올리버가 또 그 집 얘기를 꺼냈고 우린 다시 구글 맵을 켜봤어. 그리고 그 정원이 또 바뀌어 있었지. 2번째 그림자가 이제 첫 번째 그림자만큼 커져 있었어. 그 순간 7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어. 올리버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야. 말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눈이 순간 동그래진 걸 봤거든. 애써 지은 부자연스러운 웃음과 그 전에 있었던 짧은 망설임도 잊히질 않아. 그땐 아직 몰랐어. 왜 그림자 2개가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지. 애기 허수아비가 다 컸네. 올리버가 말했지. 난 대답하지 않았어. 30초쯤 뒤 올리버가 핸드폰을 흔들며 말했어. 여기서 52분 거리야. 나는 그의 핸드폰 속 내비게이션을 봤어. 올리버의 아파트에서 차로 1시간 남짓이었지.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물었어. 진짜 가보려고? 당연하지. 우리 이 집 얘기만 몇 년 동안 했잖아. 너도 궁금하지 않아? 정원에 뭐가 있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어. 야 됐어 마. 남의 집에 가서 뭐하게. 에이 제이미. 너도 머릿속에 계속 이 집 생각만 있잖아. 내가 널 모르겠냐? 남의 집 정원을 보자고 그렇게까지 하자고? 나는 갈 거야. 너도 같이 가주면 좋고. 올리버는 어깨를 으쓱했어. 위성사진으론 솔직히 한계가 있잖아. 스트리트 뷰로 봐도 저 높은 울타리 때문에 안 보이고. 직접 가서 봐야 해. 그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조종한 것 같았어. 이윽고 난 운전대를 잡았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우린 이미 그 집 앞에 도착해 있었어. 구글맵에서 보던 평면적인 지붕과 정원이 아니라 입체적인, 실제적인 그 집이
우리 눈앞에 있었지.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붉은 벽돌집이었어. 그런데 높이 약 3m 정도인 울타리에 둘러싸여 있었고 주변은 고요해도 너무 고요했어. 드문드문 보이던 시골길의 다른 집들도 이 음산한 정적을 깨지 못했지. 집을 실제로 보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금방이라도 올리버를 다시 차에 태운 채 멀리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었지. 그래서 얼른 다시 돌아가자는 심정으로 말했어. 아니, 우리 근데 사다리 같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 정원 안을 보겠다는 거야? 올리버가 웃으며 트렁크 쪽으로 향했고 나도 따라갔어. 그는 항상 말보단 행동인 타입이었거든. 차 트렁크를 열자 그 안엔 드론이 있었어. 난 속으로 외쳤지. 제발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줘. 하늘에서 남의 집을 몰래 촬영한다는 생각이 싫었거든. 하지만 뭐 담을 넘는 것보단 낫겠다 싶어서 난 고개를 끄덕였어. 이미 그의 미친 계획에 말려든 셈이었지. 올리버는 빠르게 드론을 띄웠고 우린 그의 태블릿 화면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 드론은 허공을 날며 붉은 지붕 위로 떠올랐고 마침내 그 정원이 화면에 들어왔을 때 우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지. 그동안 위성사진으로만 보았던 그 그림자의 정체를 드디어 마주한 거야. 그건 허수아비가 아니었어. 2명의 사람이었지. 굵은 밧줄에 손과 발이 묶인 채 거대한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 우린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어. 그저 말없이 꼼짝 않고 얼어붙었지. 충격을 받는다는 게 뭔지 그때 똑똑히 알았어. 생각도 할 수 없고 도망갈 수도 없는 공포였지. 그리고 그 공포는 드론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더 깊어졌어. 올리버는 떨리는 손으로 드론을 아래로 조종했고 그 2 사람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지. 한 명은 어떤 어린 소년이었어. 몸부림을 치고 있었지만 힘이 없었고 눈은 드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 그 애는 흰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천이 갈기갈기 찢겨 살갗이 드러나 있었고 몸엔 피 같은 빨간 글씨가 쓰여 있었어. 새끼. 세상에. 나는 주저앉으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 올리버의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말이야. 빨리 경찰 불러야 해. 그리고 9년 전 처음으로 봤던 그 그림자의 정체도 알 수 있었지. 첫 십자가엔 어떤 여자가 묶여 있었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처음 봤을 때 허수아비로 생각했던 그 존재는 팔과 다리가 다 잘려나간 사람이었어. 멜빵바지 틈 사이로 튀어나온 건 허수아비를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 정말로 절단된 팔뚝, 절단된 다리였지. 그녀도 여전히 살아있었어. 더는 묘사하지 않을게. 들으면 버티기 힘들 거야. 그리고 그녀의 몸엔 소년처럼 단어가 새겨져 있었지. 창녀. 올리버도 깊은 분노를 느끼는지 입 밖으로 쉬익거리는 숨소리만 내뿜었어. 그때였어. 갑자기 쾅 하고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렸고 태블릿의 화면이 꺼졌어. 드론이 집 뒤편으로 추락했어. 그건 천둥이 아니었어. 총성이었지. 몇 초 뒤 난 2층 창문 뒤 커튼에 비친 그림자를 봤어. 덩치 큰 남자였어. 그는 커튼을 걷었고 그 틈 사이로 2개의 총열과 창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보였어. 도망쳐 올리버! 난 소리쳤어. 우린 차로 뛰어들었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난 창문에서 총이 겨눠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총알이 창문을 깨고 올리버의 몸을 꿰뚫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정도였지. 하지만 총성은 없었어. 우린 간신히 도망쳤어. 몇 분 뒤 올리버는 절규하듯 소리쳤지. 이게 대체 뭐야? 그의 얼굴은 눈물, 콧물, 침으로 엉망이었고 나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 20분쯤 달려 도착한 주유소에서 난 당연히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올리버는 오히려 다시 그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어. 지금이 증거를 확보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면서. 그 집주인이 우리를 쫓아오지 않은 건 증거를 없애느라 그랬을 거야. 지금 가서 사진이나 영상 하나라도 남겨야 해. 너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야? 미쳤어? 이건 현실이라고. 현실에선 범죄를 봤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거라고. 결국 말다툼 끝에 올리버는 내 말에 동의했어. 아니, 동의한 척이었어. 그렇게 속인 거였지. 내가 주유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올리버는 혼자 차를 몰고 사라졌어. 난 1시간 넘게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지. 우리가 본 걸 모두 말했어. 놀랍게도 경찰은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그 집을 수색했어. 하지만 올리버가 우려했던 그대로였어. 정원은 아무것도 없었대. 사람도, 십자가도, 드론의 잔해도, 심지어 총알 하나도 없었지. 그 집의 주인인 톰 린슨이란 남자는 드론도 못 받고 남자 둘이 자기 집 근처에 왔던 기억도 없다고 했대. 난 경찰에게 구글맵 위성 사진을 보여줬지만 톰 린슨은 웃기만 했어. 그거 최소 1년은 된 사진일걸요? 그 조각상들 몇 달 전에 다 치웠어요. 조각상. 경찰은 그걸로 납득했어. 그래도 경찰은 CCTV를 확인했어. 주유소에서 나와 올리버가 같이 있는 모습도, 내가 화장실 간 사이 그가 혼자 차를 타고 떠나는 것도 다 찍혀 있었지. 봐요. 같이 그 집에 갔고 지금 올리버는 없어졌다고요. 하지만 경찰은 말했어. 자, 제미 씨. 당신이 지금 거짓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화면 보세요. 이게 증거잖아요. 저희가 보기엔 두 분께서 말싸움 중이었고 친구분은 그냥 머리 좀 식히러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경찰들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실종 사건으로 처리해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 48시간 뒤에서야 그들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올리버의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 그렇게 시간이 흘러 코로나가 세계를 강타했어. 안 그래도 바쁜데 사람들이 더 내 말을 들어줄 리 없어졌지. 내가 아무리 구글맵의 그림자며 드론 영상이며 우리가 봤던 걸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 그래서 난 결국 톰 린슨 씨가 사는 지역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했어. 인근 마을들과 농장이 조금 있는 아주 좁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조사는 어렵지 않았어. 뉴스 기사들을 뒤지다가 2011년에 한 여성과 한 농부가 실종됐다는 걸 알게 됐어. 그제서야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지. 나는 그 지역의 페이스북 그룹 하나를 찾았고 거기 가입하려고 근처로 이사 왔다고 거짓말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폐쇄적인 그룹 안엔 별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 거기서 알게 된 건 이거였어. 그 농부는 아내를 잃고 3년 동안 홀로 지냈다가 2010년에 새로운 사람을 만났대.
옆 동네에 사는 사람이었지.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엔 그걸 못마땅해 한 이들이 많았어. 그의 전 부인을 마을 사람들이 정말 아꼈었나 봐. 게다가 새로 만난 여자는 외지인이었잖아.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그 여자는 이 마을 사람도 아니야 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어. 난 그 정보들을 또 경찰에게 넘겼지. 그들도 실종 사건이 있었단 건 알고 있었지만 딱 거기까지였어. 더 이상 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지. 그때부터 찜찜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그들도 이 지역 사람들이니까 혹시나 이 마을의 비밀을 감춰주려는 거 아닐까? 실종 사건을 진심으로 조사할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 혹시 공범은 아닐까? 물론 우린 정원에서 여자와 소년을 봤고 2011년 실종된 건 성인 여자와 성인 남자였으니까 전부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어. 그래도 뭔가 이상했지. 나는 그게 단순한 우연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어. 심지어 나중엔 코로나 봉쇄령을 어기고서라도 다시 그 집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지. 직접 조사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2020년 우리 집 우편함에 낯선 쪽지가 3장 들어있었어. 첫 번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지. 나도 지켜보고 있다. 두 번째 쪽지. 그 누구도 절대로 못 찾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 쪽지. 다시 오지 마. 넷째가 되고 싶나? 그 이후로 나는 집 밖을 못 나가게 되었어. 광장 공포증이 생겨버렸지. 올리버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었는데 톰 린슨을 다시 마주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어. 날 비겁하다고 해도 좋아. 그런데 당신이라면 어땠을까? 난 매일 창문을 확인했어. 혹시라도 그 남자가 우리 집 마당 어딘가에 서 있을까봐. 도대체 어떻게 그가 내 집을 알아낸 건지도 모르겠어. 시간이 흘러 2023년 초.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조금씩 나아지려던 즈음에 마지막 쪽지에 있던 단어 하나가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넷째. 그때는 그냥 우리 집을 어떻게 한 건지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세히 생각하지 않았는데 넷째? 왜 넷째지? 그런 생각이 들자 난 다시 구글 맵을 켰어. 그리고 내 몸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어. 오로지 절망만 남았지. 더 최신화된 위성사진 속 그 집의 잔디밭에는 3개의 그림자가 있었어. 그리고 난 그 3번째가 누군지 알아.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직접 확인하러 갈 용기는 없어. 난 넷째가 되고 싶지 않아. 그 인간보다 허수아비에 가까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